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보편적 사회복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14일부터 열 이틀 동안 전 교단 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합기도회를 갖습니다. 침례교는 라이즈와 베프티스트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기도 축제를 통해서 교단의 영적 부흥을 재다짐한다는 계획입니다. CBS는 최근 서울의 한 목회자가 교회 당회원 명부를 조작해 130억 원대 금융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현장 실사도 없이 거액의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보편적 사회복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우리 사회가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고민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더 이상 성장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개발국가 시대에는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부를 분배하고 빈곤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아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불평등이 강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개발국가나 발전국가나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려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는 다른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성장체제와 복지체제를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고 세상은 점점 더 갈라지고 이런 모순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지금의 문제가 단순히 소득을 이전하는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고 그 성장의 구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토론회에선 기본소득 재원과 사용 범위 등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건 코로나19 이후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사회복지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물질적 결핍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는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물질적인 결핍 때문에 영혼이 파괴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이 기본소득과 또 보편적 복지 확대라고 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건강한 복지 국가로 향상되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보편적 사회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구체적 제도 마련 과정에 기독교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14일부터 열 이틀 동안 전 교단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합기도회를 갖습니다.
침례교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기도 축제를 통해 교단의 영적 부흥을 재다짐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침례교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기도 축제를 갖습니다. 이번 침례교 기도 축제는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2명의 침례교 중진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이여 다시 일어나라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침례교 박문수 총회장은 전국의 침례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을 지피게 될 것이라며 개인과 교단이 말씀과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개인도 교회도 신앙적으로 느슨해졌거든요.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일어나려면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박문수 총회장은 또 이번 기도회를 통해 개인과 교단의 영적 회복은 물론 전국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 정신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 교단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원리가 기도이거든요. 침례교는 기도회 준비를 위해 최근 기도회 중개 장소인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서 임원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침례교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침체된 침례교회가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국 교회가 기도회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서울의 한 목회자가 교회 당회원 명부를 조작해 130억대 금융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취재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현장 실사도 없이 거액의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록 추종 세력 측에 교회를 매각한 의혹을 받는 제2 목사. 제2 목사는 이재록 측 교회 장로들을 당회원으로 조작해 대출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회장 제2 목사가 지난 1월 24일 당회원 15명과 A금고 담보대출 결의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이재록이 수감된 후 만민중앙교회에서 분립한 올레이션스 교회 주보입니다. 제2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 결의 문건과 이재록 측 올레이션스 주보를 비교하면 노, 정, 이, 박, 주모 장로 이름이 겹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지금 만민교회 장로들인가요? 지금 불러드렸던 명단의 이름들이 다 중역들입니다. 올레이션스. 더 의심스러운 대목은 교회 소유권 이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등기부 등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 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교회가 올해 4월 올레이션스 교회에 넘어갔는데 소유권을 넘긴 매도자는 제2 목사,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자는 올레이션스 박모 장로입니다. 박모 장로는 제2 목사 교회가 담보대출을 결의하는 명단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인 박 장로가 올레이션스와 제2 목사 시무교회에서 당회원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정황상 제2 목사가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결의한 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 목사 교회에 132억 원을 담보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취재 결과 A금고는 전국 9개 지점 공동대출 형식으로 제2 목사 교회에 132억 원을 대출해줬고 대출 시행 전 현장 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금고는 대출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한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사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개 공무원 소위 나눠가지고 그 대출 금액을 소화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대출 뭐 심사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다 나간 다음에. A금고는 담보 물건이 확실하고 법률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상황. 그러나 대출 조건이 매달 교회 헌금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임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제2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가 올해 1월 예장 합동총회를 떠나
군소교단으로 갈아타기 전 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2목사 시무교회는 2018년 1년 상회비를 5만 원 냈고 2019년도에도 1년 상회비를 5만 원 냈습니다. 통상 세례교인 한 명당 1만 원의 상회비를 내는 점을 감안하면 제2목사 시무교회 교인은 10여 명 안팎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2목사가 교세를 부풀리기 위해 당회원 명부를 조작했고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추종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쪽에 만민교회 실세나 누굴 만나본 적도 없고 이제 본당을 우리가 팔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한편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말부터 제2목사의 대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대출을 해준 A금고 중앙회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한 김모 목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입니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연세중앙교회가 지난 5일 교회에서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헌혈에 동참한 교인은 모두 800여 명으로 연세중앙교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여름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자발적 불편 캠페인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진행합니다. 기윤실은 집이나 직장, 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잘 살펴보고 에너지 낭비를 줄여달라며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을 견디면 더 많은 이들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윤실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전등과 교회 십자가 조명 등을 끄고 지구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기요금 고지서를 읽어보고 전기 사용 성찰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열악한 주거 환경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냉방시설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기증과 기부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울경 이주민 네트워크는 창립식을 갖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한 좌담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안동교회에서 감사예배와 기념 동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기독청년면례회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역대 회장님들이 이뤄놓으신 터전 위에서 우리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은 앞으로 남선교회의 사명, 선교, 교육 봉사에 더욱 힘쓰며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에 이어 앞으로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들을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주민 네트워크가 창립식을 갖고 미얀마 민주화를 돕기 위한 창립기념 좌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좀 섬기고 이것을 좀 더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 이주민 네트워크는 미얀마의 민주화 활동을 돕는 사업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탈북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들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와 전국 14개 시도 성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대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모여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대전성시화운동본부와 악법 제정 반대 대전시민연대는 대전 지역 주요 시가지를 순회하며 법안 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합신학회가 지난 7일 장신대에서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와 목회적 응답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임성빈 전 총장을 비롯해 총회 문화법인 손은희 사무국장, 장신대 구원석 교수와 신연호 박사 등이 나와 한국교회의 현실과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개최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주님과 온택트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구국성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월드비전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돕기에 나섭니다. 월드비전은 24살 이하 아동 청소년이 있는 한부모 고용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700가정에 기초생활지원비 5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오는 25일 연세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을 주제로 서울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서울대 조동준 교수와 화해평화연구소장 전수미 변호사가 북핵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후까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서쪽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